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밤에 잠을 자는 편안한 안식처인가요? 아니면 언젠가 비싸게 팔아서 큰돈을 벌어다 줄 로또인가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그동안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절대 깨지지 않는 신화와 같았죠. 열심히 일해서 버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이나 코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 중 하나인 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가격이 떨어지면 내 자산이 줄어들어 마음은 아프겠지만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당장 내가 내야 할 월세와 전세금이 오르고 이는 서민들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집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변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집값 상승의 환상에 취해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1991년의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의 집값 광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농담처럼 돌 정도로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출을 까다롭게 규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상관없이 집값만 오르면 은행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빌려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샀고 그 돈이 다시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1991년 영원할 것 같던 거품은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일본의 땅값은 무려 70%가 넘게 떨어졌고 도쿄 중심가는 80%까지 폭락했습니다. 집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갚아야 할 대출금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가정과 기업이 망했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긴 경제 불황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 중 무려 76%가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가 집값 하락이라는 충격에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14년을 모아야 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명백한 거품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비싸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듯이 사람도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그 중심에는 바로 미친 집값이 있습니다. 집값과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든 젊은 세대는 이제 결혼과 출산을 넘어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대신 외제차를 사거나 비싼 음식을 먹으며 현재의 욕구를 해소하는 모습은 사실 절망에서 나온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사회적 자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에는 실제 집값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조금 반영되지만 정작 우리가 평생을 바쳐 사야 하는 집값 상승분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 물가는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삶을 파괴할 수준인 것입니다. 집값을 물가 관리의 핵심 과제로 다루지 않는다면 민생 안정은 그저 빈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연구소는 강력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세금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부동산의 전체 가격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세금은 유지하되 수십억 원이 넘는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공정한 조세 정의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큰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은 과감하게 깎아줘야 합니다. 억지로 공급을 늘리지 않아도 세금 부담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동산에만 쏠려 있는 돈을 주식이나 금융시장처럼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어르신들도 집 한 채에 모든 운명을 거는 대신 금융 자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지금 집을 사는 건 기성세대가 한껏 부풀려 놓은 거품의 마지막 설거지를 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부동산 불패 신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숫자로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생기는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금이나 비트코인 혹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혁은 단순히 가격을 잡는 것을 넘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를 확실히 주어야만 우리 사회의 자본이 기술 혁신과 미래 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돌려놓는 일,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는 이 미친 부동산 광풍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저희 미래연구소는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명확한 대안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래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